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장중에 2,700선이 깨지기도 했었죠. 네, 맞습니다.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보고서인데요. 이걸 토대로 오늘 시장의 핵심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. 네, 오늘 시장을 움직인 그 배경 요인들,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,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지 그 핵심만 뽑아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오늘 시장의 맥락을 딱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지수부터 바로 보죠. 코스피가 0.84% 내려서 2,697.67. 2,700선은 결국 내줬네요. 네, 살짝 밑돌았죠. 코스닥은 0.26% 하락 734.35로 마감했고요. 거래 대금은 코스피가 한 14조 원, 코스닥은 5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네요. 오늘 하락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좀 떠오른 거, 이걸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트럼프 행정부 때 그 관세 정책이요? 네, 맞아요. 그 정책 효력이 항소법원 결정으로 갑자기 좀 예상치 못하게 일시적으로 복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었어요. 그렇군요. 네, 거기다가 최근에 좀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고요. 또 마침 오늘 발표된 4월 국내 산업 지표 있잖아요. 네네, 산업 생산 소비 투자. 네, 그게 다 줄었어요. 이른바 트리플 마이너스인데 이 소식까지 겹치면서 좀 부담이 커졌다고 봐야죠. 악재가 좀 겹쳤네요. 그럼 투자자별로는 어떻게 움직였나요? 외국인이란 기관이 많이 팔았다고요? 네, 정확합니다.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. 와, 6천억이요? 네, 꽤 큰 규모죠. 기관도 뭐 액수는 크지 않지만 160억 원 정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같이 이끌었습니다.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6천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.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매도세로 돌아선 거네요. 네, 그게 3분의 1만입니다. 다시 팔자로 돌아선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.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한 1조 원 넘게 줄어서 56조 원 중반대로 내려왔습니다. 그렇군요. 앞서 말씀하신 그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역시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수출 주력 업종들 영향이 컸겠네요.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. 네, 바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. 기아차가 한 4% 넘게 빠졌고요. 현대차도 거의 3% 하락했죠. 아, 현대모비스도 꽤 빠졌고요. 네, 마이너스 3.80%니까요. 반도체 쪽도 SK하이닉스가 3.5% 넘게 하락했고 한미반도체도 비슷하게 내렸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 쪽 삼성 SDI도 한 3% 이상 밀렸고요. 아, 최근에 잘 나가던 지주사나 건설, 증권 쪽도 좀 조정을 받았군요. 네, 거기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. 그래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오른쪽이 있었을 텐데요. 어떤 분야가 좀 선방했습니까? 물론이죠.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도 플러스 마감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어요. 0.18% 오르긴 했지만요. 오, 삼성전자는 버텼네요. 네,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괜찮았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 다 올랐는데 이건 역시 곧 열리는 미국 임상종양학회,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한 것 같아요. 아, 아스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군요. 네, 그리고 KB금융 같은 은행주들도 상승 마감했고요. 특히 오늘은 통신장비, 5G 관련주들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. 5G요? 어떤 이유였을까요? 국내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것도 있고요. 또 스페이스X 같은 위성통신 사업자들의 국내 서비스 협정 승인 소식, 이것도 일부 우주항공 관련주랑 같이 묶여서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개별 종목 중에서도 움직임이 좀 두드러진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특히 코스닥 쪽이 좀 활발했습니다. 한국 BNC, DH오토웨어, KMW, DH오토리드, 에이스테크 이렇게 5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. 상한가가 5개나요? 네, 특히 앞서 말씀드린 5G 테마, KMW랑 에이스테크가 나란히 상한가를 친 게 좀 인상적이죠. 네, 확실히 테마성이 강했네요. 그리고 나이백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20% 넘게 급등했고요. 대보마그네틱은 그 LFP 배터리 확산 수혜 기대감으로 24%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. 이야, 개별 종목 장세가 확실히 나타났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은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다시 좀 떠오르고 국내 경기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 증시가 하락했다. 네, 그렇죠.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약바이오나 5G, 위성통신 같은 특정 테마들은 개별 호재나 정책 기대감으로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었네요. 맞습니다.
거시적인 리스크 요인하고 또 개별 섹터나 종목의 모멘텀이 좀 혼재된 다소 복잡한 시장 상황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. 이런 상황일수록 외국인 수급 동향, 그리고 오늘 9원 넘게 올라서 1380원을 넘어선 환율 변화를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환율도 중요하죠.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지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. 네, 어떤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란 변수가 다시 커진 상황에서 오늘처럼 ASCO 기대감이 있는 제약바이오, 또 육지,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통신장비처럼 대외 변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거나 자체 성장 스토리가 좀 더 뚜렷한 분야로 시장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시는 거죠. 아, 그렇죠. 그런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 승인, 이게 단순히 관련 기업 주가에만 영향을 주는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나 우리 일상의 통신 경험에는 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